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경기가 회복될 것이다. 이런 업종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거칠 때 조정을 거칠 거예요. 조정 국면, 주가 조정 국면 때 다시 이런 업종 주식을 사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안녕하세요. 경제스킬 시청자 여러분. 경기 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걸까요? 최근 통계청에서 4월 산업활동 동향이 발표가 됐는데요. 이를 통해서 현재 경기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경기 상황 어떻게 될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일단 4월 산업활동 동향이 발표가 됐는데요.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 될 것 같아요. 4월 산업활동 동향은 좀 아주 안 좋게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산업활동 동향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우리 기업들이 생산을 얼마나 했는가, 가계가 소비를 얼마나 했는가, 투자를 얼마나 했는가, 그 다음에 경기를 판단하는 경기 종합지수 이런 걸 발표하거든요. 네, 그런데 대체적으로 다 안 좋게 나왔어요. 우선 산업생산, 전산업생산이라고 그러는데요. 네. 이게 전월에 비해서 1.4% 감소했습니다. 제조업도 안 좋고요. 네. 특히 제조업이 안 좋고, 그 다음에 서비스업도 그동안 증가하다가 좀 감소세로 돌아섰고요. 네, 가장 문제는 소비가 안 좋습니다. 지난 1분기에는 우리 경제가 전분기 대비 0.3% 정도 성장했는데, 소비가 증가해서 성장했는데요. 근데 4월 들어와도 소비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소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가 소매 판매인데요. 네. 네, 그게 3월에 비해서 2.3% 감소했고요. 네, 특히 소비는 비내구재, 준내구재, 내구재 이런 거로 구분하는데요. 모든 분야에서 소비가 좀 감소했어요. 네, 그리고 기업들의 투자는 약간 증가했습니다만은 미미한 증가하고요. 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선행주 순환변동치가 네. 제가 좀 증가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만은 오히려 4월까지도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4월 경제 지표로 보면은 좋은 게 별로 없다. 그러니까요. 네, 지난 통계입니다만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생산도 줄어들고 소비도 줄어들고 또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까지 하락을 했다니 정말 뭔가 좋은 소식이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요. 일단 제조업 경기부터 하나하나 확인을 해볼까요? 제조업은 어떤 상태인가요? 네, 제조업 경기가 서비스업 경기보다 특히 안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제조업 경기를 판단할 때 제조업의 재고 출하 비율, 출하에 비해서 재고가 얼마나 높은가 낮은가 이걸 가지고 제조업 경기를 판단할 수가 있다고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요. 네. 근데 지난 4월 통계 보니까 재고 출하 비율이 무려 130%나 됩니다. 130. 네, 이게 역사상 최고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97년, 98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경기가 급격히 침체받았는데 그때 이 지수가 126%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130%니까 기업들이 엄청난 재고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업종별로 보면은 뭐가 많이 가지고 있냐 이런 걸 봤을 때 반도체, 석유 정제 이쪽에서 재고 출하비율이 굉장히 높고요. 네. 그 다음에 전년비로 보면 지금 자동차가 좋다고 그러는데 자동차도 재고가 작년에 비해서는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제조업에서 내수도 안 좋고 우리 가게가 내구재 소비 지금 별로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최근에 수출입 통계도 보면 수출도 계속 감소가 있습니다. 내수도 안 됐고 수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출하는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네. 물건이 안 팔리니까 재고가 이렇게 많이 쌓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들이 제조업들이 재고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생산을 줄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지난 4월 달 보니까 제조업 생산이요. 전년 동월에 비해서는 9%나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3월에 7.7% 감소했는데요. 가동률도 71%대로 상당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일단 재고율 지수가 높다는 건 사실 주가에 그렇게 좋은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주가가 그렇게 막 많이 떨어지거나 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럼 결국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래서 과거 보면은 제가 그림에 그려놨습니다만은 코스피하고 재고율 지수, 재고 출하 비율, 제가 재고 출하 비율은 역으로 그려놨습니다. 네. 이게 밑으로 가면은 재고가 상대적으로 더 늘어난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뭐 재고일 지수는 급등을 했죠. 아까 130 역사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데요. 예, 그런데 우리 코스피는 지난 5월달, 뭐 4월달에도 오르고 5월에도 올랐었죠. 그래서 주가 약간 선행하기는 합니다만은 이걸 보면은 주가 선행하니까 아마 5월부터는 뭐 재고일 지수가 좀 감소할 수 있다. 아, 이런 그 전망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통계를 보면은 과거에 재고일 지수하고 이 코스피하고 이렇게 괴리가 벗어난 적은 없거든요. 그렇다면은 뭔가는 좀 이상한데, 네. 뭐 재고일 지수는 실제 통계고요. 뭐 주가 지수도 실제 통계고 좀 심리적 요소가 좀 많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이제 지금 주가가 이런 거에 비해서 좀 가대평가됐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얼마나 과대평가되어 있는 건가요? 뭐 적정 수준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가 좀 궁금해요. 적정 수준이라는 거는 이제 단기로 보느냐, 장기로 보느냐, 이거에 따라 다를 수가 있는데요. 네. 아주 그 장기로 보면은 명목 GDP 가지고 측정하는데요. 그래서 명목 GDP 올해가 3% 성장하면은 적정 주가 2,960 정도 나와요. 이건 아주 장기적인 추세입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 보면은 일평균 수출 금액 뭐 이런 것으로 나중에 그 수출 가지고 좀 주가 지수도 좀 다음 기회에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이런 거로 보면은 한 지금 8%에서 10% 정도 가대평가돼 있고요. 그리고 제가 계속 그 추세를 보고 매매를 결정한다. 주식 비중을 늘렸다 줄였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통계적 기법인가 호드릭 프레스코트 필터, HP 필터라고 그러는데요. 그거로 평가해 보니까 5월 말 지수가 한 10% 정도 2로 벗어났어요. 추세에서.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지금 경제 변수나 뭐 추세에 비해서 주가가 단기적으로는 좀 가대평가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마 계속 주가 전망을 하면서 4, 5월까지는 괜찮습니다. 지금 5월까지 다 지나버렸고요. 5월까지는 코스피가 올랐었죠. 그런데 계속 6월, 8월 사이에는 좀 리스크 관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려왔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재고일 지수나 그 다음에 추세 같은 것 이렇게 평가해 보면은 주가가 단기적으로는 조금 가대평가 영역에 들어서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거리를 조금 좁히는 과정이 앞으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재고일 지수를 확인을 해봤을 때 주가가 과대평가돼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지금 제조업 경기에 대해서 아까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조업 경기가 많이 안 좋다. 그렇다면 서비스업은 어떨까요? 조금 상황이 다를까요? 서비스업은 상대적으로 그래도 지금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물론 그 증가율은 많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비스업 생산이 2월 달에는 작년 동월 대비 8.6% 증가했는데요. 3월에 6.2%, 4월에 3.1%니까 증가세는 많이 둔화되고 있죠. 네. 근데 제조업처럼 마이너스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비스업이 상대적으로 좋은 게요. 뭐 지금 금융보험이 상대적으로 괜찮고, 그 다음에 운수창고, 그 다음에 예술 스포츠여가 이게 굉장히 높은 증가를 보이고 있어요. 한때 30% 증가했다가 지금 뭐 지난 4월에는 16.6%로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습니다. 서비스업에서 가장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거는 우리가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뭐 예술 스포츠 여가활동 거의 못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코로나 규제 안 되고 지금 우리가 마스크도 안 쓰고 다녀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는 상대적으로 증가하면서 서비스업 경기는 괜찮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우리 가계부채가 많고, 그 다음에 요새 가계부채가 너무 많으니까 우리 가계가 은행에서 돈을 덜 빌려 쓰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보면은 서비스업 경기는 상대적으로 이제 둔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네네. 서비스업 경기에 선행하는 게 은행업종 주가지수거든요. 금융업종 주가지수인데 최근에 금융업종 주가지수는 그렇게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앞으로 그 서비스업 경기가 둔화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런데 문제는 뭐 서비스업 경기가 둔화되면 경제 성장률, 그나마 서비스업이 우리 경제 성장을 주도했는데 앞으로 제조업이 회복돼야지 그래도 경제 성장률이 좀 개선될 텐데, 그런데 뭐 지금은 제조업 경기 굉장히 어렵지만은 아마 4분기 가면은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플러스로 약간 돌아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수출 쪽에서 약간 개선되면서
제조업 경기는 상대적으로 회복될 수가 있어요. 아, 서비스업 경기는 둔화되지만 지금까지는 서비스업이 좋았고 제조업은 나빴지만은 4분기로 갈수록 서비스업 경기는 상대적으로 둔화되고 수출 쪽에서 약간 증가하면서 제조업 경기는 상대적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 주가를 보면요, 뭐 제조업 관련 주가가 특히 경기 관련 주가가 많이 올랐죠. 네, 뭐 전기전자, 그 다음에 자동차, 맞습니다. 거기다가 좀 오르는 속도는 조금 낮습니다만 철강 이런 것들이 경기 관련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제조업 주가가 지금 오른다는 것은 앞으로 제조업 경기가 좀 회복될 것이다. 주시장이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아마 4분기 가면은 수출 쪽에서 플러스로 전환되면서 제조업 경기가 조금 회복되는 모습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조업 경기, 서비스업 경기 전체적으로 이제 상황을 확인을 해봤는데요. 그렇다면 경기 종합지수들, 이제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다들 많이 들어보셨죠? 저희가 경제스쿨 진행하면서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던 지수들인데 이 두 지수가 어떤 변동성을 보이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황이 어떻죠, 교수님? 예, 우선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게 대표적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인데요. 네. 이거는 작년 10월을 정점으로 떨어지다가 3, 4월 달에 약간 반등을 했어요. 예, 그런데 이거는 하락 과정에서 약간 반등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문제는 선행지수죠. 예, 제가 선행지수가 3월이 저점일 것이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려왔었습니다만은, 예,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OECD 선행지수는 4월에 반등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네. 오히려 4월까지 더 떨어져 버렸어요. 아,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왜 떨어졌느냐, 세부 요인을 한번 분석해 보니까요. 네. 선행지수 구성 요소가 7개 지표로 돼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경제 심리 지수는 좀 개선됐어요. 그러니까 소비자 심리 지수, 기업 경기 실사 지수 이런 것들은 좀 개선됐고요. 예, 그 다음에 선행지수 구성 요소 중에 코스피가 있는데요. 네. 이 주가는 작년 9월 이후로 꾸준히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이 조금 개선되는데도 선행지수가 떨어져 버린 것은 특히 건설 수주액, 이게 무려 27%나 4월에 전월비 감소해 버렸어요. 27%면 네. 타격이 컸겠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선행지수 감소 요인으로 아마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나머지 지표는 서서히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4월이 제가 예상한 것보다 1개월 정도, 제가 3, 4월인 저점일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다음 달 5월 달 선행지수 발표 나온 거 보면은 건설 수주액이 4월에 워낙 많이 감소했기 때문에 5월에는 약간 증가세로 돌아설 거예요. 나머지 지표들이 개선되면서 아마 선행지수가 증가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아, 네. 그러면 이 증가세로 돌아서는 그 시점이 얼마나 좀 기다려야 되는 건지가 궁금해요. 그래서 OECD가 한국 선행지수를 발표하는데요. 네. 제가 그림에 OECD 한국 선행지수하고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하고 같이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네. 이게 2000년 이후로 상관관계를 분석해 보면은 0.83 정도로 OECD 선행지수가 우리 선행지수에 한 1개월 정도 선행해요. 물론 최근 10년 동안 보니까 2개월 정도 선행성이 좀 있는데요. 한 1, 2개월 선행한다는 거죠. 네, 그런데 OECD 선행지수가 지난 3월을 저점을 치고 4월에 반등했다. 이게 이제 상승추세에서 전환된 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돼요. 5월, 네네. 6월 데이터 계속 봐야 되는데 일단 상승추세로 전환된 것 같습니다. 그럼 OECD 한국 선행지수가 우리 선행지수 순환변동치에 1개월 정도 선행하니까 OECD 선행지수가 3월이 저점이었다면 아마 이게 4월이 저점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다음 달 또 6월 말에 발표될 산업활동 동향, 네. 그 다음에 6월 두 번째 화요일에 또 OECD 선행지수가 발표되거든요. 네. OECD 선행지수가 5월에도 계속 올랐을 것인가 이걸 계속 지켜봐야 되는데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로 보면은 이미 OECD 선행지수는 3월이 저점이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통계청은 아마 4월이 저점일 가능성이 조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 네. 지금 지표들 나온 걸 보니까 OECD가 1에서 2개월 정도 선행을 하는 거고, 그리고 통계청 자료가
지금 OECD가 만약에 4월에 저점이 맞다면, 3월이 저점이 맞다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이 지표도 4월이 저점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5월에 과연 어떻게 나올지를 예, 좀 잘 좀 지켜봐야 될것 지켜봐야겠네요.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투자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될 텐데, 이 주가와 선행지수 간의 관계를 통해서, 이 선행지수들을 통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투자하는 게 좋을지 교수님께 좀 조언을 얻고 싶습니다. 네, 선행지수 순환변동치와 주가는 뭐 고점에서는 거의 같은 방향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2021년 6월에 정점을 쳤고요. 코스피도 뭐 3,300 넘었다가 선행지수 순환변동이 꺾이면서 2,135까지 작년 9월에 떨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저점에서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보다 코스피가 조금 빨리 움직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보다는 코스피가 먼저 올랐고 선행지수도 방향을 전환하는 국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 보면은 뭐 주가는 그 저점을 지났다. 그래서 주가 선행지수 반등을 예상하고 오르고 있는데 OECD 선행지수가 저점을 먼저 쳤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통계청 선행지수도 조만간 저점을 칠 것이다. 그래서 중기적으로 보면은 계속 그 주가는 상승 국면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려왔고 또 지금도 생각이 같습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올라가다가 뭐 하반기 들어서 좀 주춤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이때 그 조정이 올 텐데 이 충격은 아마 제가 계속 미국에서 올 것이다. 미국 소비가 감소하면서 기업 매출, 기업 이익 감소하면서 고용도 줄어들고 미국에서 실물 충격이 오면서 미국 주가 한 10% 안팎 조정을 보일 수 있다. 계속 이런 말씀을 드려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4, 5월까지는 주가가 오르고 그다음에 6, 8월 달은 좀 조정을 거칠 것이다. 그런데 멀리 보면 이게 선행지수가 오르는 국면으로 전환됐으니까 시간의 문제지 경기가 회복되고 주가도 오를 것이다. 그래서 6, 8월에 뭐 제가 예상한 대로 조정이 올지 안 올지는 좀 기다려 봐야겠습니다만 네. 조정이 온다면은 뭐 선행지수가 내년에도 계속 오를 것이기 때문에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또 한 번 올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러면 우리가 무슨 주식을 어떤 업종에 사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요. 딱 이 질문을 하려고 했습니다. 과연 어떤 주식을 사는 게 나을까요? 그래서 올 5월까지 제가 이렇게 그래프를 코스피 업종별 상승률을 제가 한번 그려놓은 거거든요. 네. 근데 올 5월까지 코스피가 작년 말에 비해서 15% 올랐어요. 그런데 제일 많이 오른 게 전기전자가 31% 올랐죠. 네. 운수장비, 그렇죠. 뭐 자동차 같은 거 25%, 그 다음에 기계 18%, 그 다음에 철강금속, 코스피보다는 더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못 오른 것들은 게 통신업, 그 다음에 의약품, 운수창고, 음식료, 이런 것들은 오히려 떨어졌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은 경기 분감주예요. 그러니까 전기전자, 운수장비, 기계 이런 것은 경기 민감주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보면은 경기 회복을 기대하고 이런 업종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제 경기가 회복될 것인가? 네. 그게 이제 남아있는 문제인데 선행주 순환변동치 아직은 저점을 기록하지 않았지만 OECD 선행지수 3월 저점을 기록한 거 보니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기대한 것처럼 선행지수가 오르고 올 4분기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경기가 회복될 것이다. 그래서 주가를 보면은 이런 업종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6, 8월에 제가 주가지수 조정 거칠 때 조정을 거칠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앞으로 이제 경기가 회복될 거라는 것입니다. 네.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경기 조정 국면, 주가 조정 국면 때 다시 이런 업종 주식을 사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가가 상승하는 과정에 있는 거는 맞지만 6월에서 8월 사이에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 생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주식을 사는 것이 맞는가라고 했을 때 이 경기 관련주들이죠. 앞으로 주가가 오를 때 이제 상승률이 좀 높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좀 매수하는 게 그 기간에 매수하는 게 좀 기회가 딱 오는 기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주로 이제 전기전자라든지 뭐 기계 이런 쪽
얘기를 장비, 하시는 예. 거죠. 그러니까 네. 한마디로 삼성전자, 현대차, 뭐 포스코, 네. 뭐 이런 거 대표적인 종목이라는 네, 겁니다. 제가 굉장히 러프하게 얘기를 했는데 종목들 얘기를 해주셨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 4월 산업활동 동향을 통해서요. 현재의 경기를 한번 살펴봤고요. 앞으로 그렇다면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가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앞으로 뭐 지금 나온 지표만 봤을 때는 그렇게 좋은 소식이 아닌 것 같기는 하지만요. 뭐 기회는 오는 거잖아요. 내가 어느 시점에 기회를 받아서 그 기회를 잘 활용할 수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기 위해서 이 영상 시청해 주시는 거니까요. 꼭 열심히 공부하시고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교수님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